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의료진 분들이 고생 많으시죠.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 폭발적인 감염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전국에서 의사 회원분들의 이 헌신적인 자발적인 도움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직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건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의사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박홍중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앞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네.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발족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유행이 되면서 우리 지난 2월달, 3월달 대구 경북에서 아주 폭발적인 지역 감염의 그 확산 사태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구 경북에 있는 현지에 있는 의사들의 수만으로는 부족해서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당시에 현재도 대구시 의사 회장님이십니다만, 대구시 의사 회장이신 이성구 회장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의병의 심정으로 와달라, 이런 일종 어떤 정말 열정적인 경문을 써서 전국의 의사 회원들의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회원들이 대구 경북 현장을 달려가서 말 그대로 현지 의사들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 45일 만에 정말 어려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이제 갖게 됐고, 그래서 이런 어떤 대규모 어떤 전국적인 감염병 사태, 또 감염병 사태는 아니지만 어떤 아주 대규모의 심각한 재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사들이 아주 많은 수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번 대구 경북 사태와 같이 우리가 아무런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일부 의사들의 선의로만 이것을 이렇게 운용할 수는 없다, 이런 우리가 자각이 들었고, 또 당시에 6월, 7월에는 이 긴급 공중보건의료 지원단을 우리가 이제 구성하기로 결정을 하기 전에 정부 여당 측에서 지역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역에 있는 의사를 늘리는 방법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말 그대로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되고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비합리적인 논리를 전개를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년에 걸쳐서, 또는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시간을 거쳐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재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존에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들의 일부를 일종의 어떤 그런 어떤 재난 시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우리 지원단으로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평소에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필요한 장소에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고, 주요 선진국들이 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구상 이런 끝에 이제 7월 달에 옆에 계신 박홍준 부회장님을 단장으로 모시고 긴급 공중보건 의료 지원단을 구성하자, 그렇게 의결하기에 이른 것이죠. 네, 현재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의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네.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박홍준 부회장님께서 이제 단장을 맡으셨는데요. 지원단 그렇다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지원단은 단장과 관사 그리고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의협집행부에 있는 이제 담당 주무 이사들, 그리고 지역의사회, 또 의대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 공중보건의, 보건소장, 공공병원장들을 이렇게 참여해서 모든 의료진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긴급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서 아웃브레이크가 되면 결국
비상 상황이 시작되면은 이러한 그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모여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등이 지역 내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직을 구축하고 또 국가 재난에 대비한 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수행하는 것,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일단 지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투입될 의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는 약 5천 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 의사회를 통해서 전국 단위로 모집할 예정이고 모집 대상은 우리 이러한 그 지원단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과 정열이 있는 모든 의사분들, 개원이 붕직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원 의지가 있는 모든 의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구 사태에서도 그랬었고 공보위들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도 역할을 좀 톡톡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번 대구 경북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공중보건의사들 또 군의관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 의료 취약지에 있는 또 거기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활동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또 군의관 함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는 약 한 2천여 명 그리고 군의관은 한 840명에서 한 50여 명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합쳐서 거의 약 3,000명 가까이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지원단 어떻게 좀 구체적인 운영 방법도 알려주시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의협 중앙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분들께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지원자를 모집해서 선발을 합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지원단을 관리하고 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단은 정부와 또 관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비상시에는 우리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와 시도의사 지부 협의하에 그 지원자를 파견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집은 중앙에서 하고 교육 관리한 다음에 각 시도 지부 의사회와 협력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각 시도 의사회 역할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홍준 단장님과 함께 또 이 지원단의 운영 절차, 모집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회장님, 이게 지원단이 네.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자원하시는 우리 의사회원 동료들을 이제 많이 모아서 해당하는 교육을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돌발적인 여러 상황들에 대비해서 특정 지역, 특정 병원의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이제 회원들이 파견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만의 어떤 그 역량으로는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긴급 공중보건으로 지원단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 이전에도 정부 측에 계속 요구한 것이 민관 협력 체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들만 간다고 해서 진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보호 장구, 또 필요한 각종 의료 장비들, 또 진료 보조 인력들, 행정 인력들, 대거 어떤 이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잘 조율을 해서 적극적인 물품 지원, 인력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많은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군데에서 많은 의사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전부 조정하고 지원하고 하는 역할들은 그 후방에서 정부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공중보건의료 지원단에 말 그대로 응모를 하신, 자원을 하신 그런 우리 의사 동료들께는 투입돼서 특정한 업무를 이제 하실 때, 진료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어떤 법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을 반드시
부족하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대책 마련에 있어서 의사협회가 총대를 메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의사만 나선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계속된 또 대화와 또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또 모집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두 분께서 끝으로 회원분들께 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분씩 들어볼게요. 회장님 먼저 하시죠. 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1월 달부터 지금 11월까지 우리 의사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3차 대유행이 임박한 시점이고 이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 수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입니다. 의사의 사회적인 본분 그리고 그 어떤 의사라는 직업적인 책무는 결국 환자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커다란 말 그대로 희생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의사로서 존재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벌써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호응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인이 회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저기 그 지원서를 보내주실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 저는 개업을 하고 있는데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개업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신 분도 지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수합을 해서 경기도에서 특정 지역의 선별진료소 3시간 검체 채취 그런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겠다. 그런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그 양식에 응모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따라서 잘 조정을 해서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작은 노력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지만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단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코로나19 처음 발생한 이후 정말 우리 회원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의료인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자발적 헌신만 가지고는 저희가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2차, 3차 이제 이런 그 코로나가 점점 더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저희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것이 대처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번 의협에서는 이런 조직과 효율을 앞세우고 교육을 앞세우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든 회원들께서 관심과 또한 그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대집 회장님 그리고 박홍준 부회장님 다시 한 번 더 회원분들에게 참여를 독려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왜 필요한지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감염자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프로그램 들으시고 또 참여를 하고 싶다. 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저희가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